자, 안녕하십니까. MBC 통일방송연구소 주최 심포지엄 북한 관련 보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최근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북한 관련 각종 가짜 뉴스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가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지, 또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자정에 하는 금수산 기념궁전 태양궁전 참배를 김정은이 없는 채 다른 당정 간부들이 참여한 채로만 이루어졌죠. 김정은 심혈관 시술을 했다, 아마도 스텐트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어서 잇따라서 지속해서 김정은이 수술을 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퍼지던 저 기사가 CNN에서 보도를 합니다. 거기에 지성호 의원께서도 한 말씀 붙이시죠. 심혈관 쪽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지난 주말쯤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CNN까지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한국 경제가 저 CNN 보도가 나온 직후에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고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정부가 곧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온갖 소식통, 그 다음에 온갖 탈북민 커뮤니티 탈북민들이 김정은은 쓰러져서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건강해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제 나름대로는 파악한 정보이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저렇게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도 저건 김정은이 아니야, 김정은 대역일 거야 라는 뉴스들이 또 나와요. 근데 문제는 포탈에 저런 게 실리면 부장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사실이 아닌데 다른 언론사가 썼다는 이유로 너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심리적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 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국내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끝으로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이게 이미 30년 전에 저희들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근데 그 누구도 지키지 않죠. 장영훈 부장님께서는 1994년에 처음으로 이제 언론인의 길을 접어드셨고 그 후로 쭉 북한 관련 보도를 하고 계신데 김정은 권력수기의 특종 보도를 하신 거죠. 이번엔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서 팩트 체크는 어떤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을 때인데요. 북한이 핵탄두를 5개 보유하고 있다고 강명도 씨가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93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핵폭탄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약 5개 정도는 핵폭탄을 완전히 완료했고.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제네바 합의가 그해 10월에 있게 되고요. 북한과 미국이 핵 합의를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제 미국 언론들이 그런 기류를 전하게 되는데요. 강 씨의 발언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최악의 추정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2개월 전에 귀순한 강 씨를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를 택해 노출시킨 한국 정보당국의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시 북미 합의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속도 조절론 내지는 그 양쪽이 우리도 남북 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의도가 실리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는 2004년이었습니다. 양강도 대폭발설인데요. 기사의 근거는 단순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소식통의 전언뿐이었습니다. 외신들의 핵실험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상과는 동떨어진 설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폭발은 발전소 건설 발파 작업이었다고 하면서 외교관들을 모두 데리고 그 발전소 현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는 증거를 제시할 때의 유력 외신 보도입니다. BBC가 2004년 2월에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합니다. 북한이 화학무기로 생체 실험을 한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과 다 정부가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굉장히 예민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먹힐 때, 가짜 뉴스는 시장에서 먹힐 때 비싼 값을 받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당시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근거가 바로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였고 많은 징후들이 관련돼서 화학무기나 핵무기, 우라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가셨다는 것을 2020년 김정일 사망설이 돌 때 제가 밤중에 우리 회사 임원으로 받았던 유튜브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의 화면을 이름만 김정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음성을 합성을 해가지고 페이크가 나온 거죠. 완전 딥페이크라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엉성한 페이크였는데 여기에 북한 전문 매체가 당했습니다. 이런 그 뉴미디어조차도 여러 가지 단서로 제공할 때 우리의 팩트체크의 그물망은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입니다. 5년 전에 맞았던 정보가 지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상황이 아닌 5년 전의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를 좀 함께 고민해보고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